드라마제니입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회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성희가 모든 범죄를 저지른 악랄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거의 다 밝혀졌지만 아직 풀려야 할 이야기들이 많죠.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작가가 빠뜨린 건 없는지, 마지막 회에서 꼭 설명하고 해결해야만 할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간에는 그런 걸 두고 작가의 떡밥 회수라고 말하는데요. 생각 속에 남은 의문들을 정리해서 마지막 회를 시청하면 더욱 재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엄마가 주는 음식 먹으면 안 돼요. 도윤이의 말 한마디가 모든 걸 한순간에 정리해버렸네요. 지난번 진술할 때는 구경장에게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었죠. 결국은 구경장과 가지게 된 유대감이 거짓말하는 자신을 괴롭게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 유대감을 아주 잘 이용하는 사람이 바로 김성희입니다.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자신의 양아들 도윤이였죠. 도윤이는 4년 전 아빠를 잃었습니다. 김성희가 새엄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는데요. 자신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엄마의 다정함 때문에 도윤이는 이미 김성희가 새엄마라는 사실까지 잊어버리고 살고 있네요. 도윤을 위해 뭐든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그래야 해. 강요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김성희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죠. 도윤은 김성희에게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편인 도윤 아빠가 세상을 떠났을 때 친양자 입양에 도윤이 응해줬기 때문에 도윤의 상속분까지 자신이 가져와 집의 소유권자가 김성희가 되었던 건데요. 그게 시작의 신호탄이었죠. 도윤이를 위하는 척, 사랑하는 척, 늘 손을 잡고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연출해 자신 앞에 세워둔 도윤이는 너무도 좋은 방패막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벌어진 이수연과 송민아, 그리고 최영민 사건에서 이미 도윤을 앞세워 송민아와 최영민을 해결해 놓았죠. 이수연은 이미 장하빈 몫으로 떠넘겨 놓았고 말이죠. 도윤아, 수연이가 너 데리고 오래. 하지만 장하빈의 반격은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이수연에게 장하빈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장하빈이 실제 어떤 인물이라는 건 김성희가 알지 못했으니까요. 정서적 공감을 잘하고 감정에 쉽게 반응하는 박준태나 구경장 같은 인물이 김성희는 제일 다루기 쉬운 부류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박준태는 김성희가 저지른 최영민 사건을 스스로 뒤집어쓰고는 경찰에 자수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김성희는 그날 밤 최영민 은신처로 박준태가 다시 찾을 거라 짐작하고는 일부러 범행에 쓴 도구를 들고 도망가는 쇼를 했던 것이죠. 도구를 어디에 버리는지 박준태가 알아야만 자수하러 갈 때 경찰서에 가져갈 테니 말이죠. 박준태가 범행 도구까지 들고 와 자백을 하는데 경찰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없을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멀쩡한 박준태가 왜 하지도 않은 범죄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수를 한 걸까요? 내가 잘못되면 도윤이는 어떻게 되겠어? 도윤이한테 김성희가 필요하니 꼭 그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박준태가 말했죠. 자기 자식도 아닌 도윤이를 위해 박준태가 그렇게 하리라. 김성희가 미리 짐작했다는 것도 재밌는데요. 박준태와 아버지 정두철은 성씨가 다르죠. 짐작해보자면 아마도 사실혼 상태에서 박준태가 태어났고 엄마는 그 당시 수감 중인 정두철과 연락을 끊고는 혼자 박준태를 키웠던 것 같네요. 자신 호적에 올리고는 수감 상태에 있던 정두철로부터 영영 떠나버린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박준태가 도윤이만큼 자랐을 때 엄마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던 것 같네요. 엄마는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주며 찾아가라고 박준태에게 일러두었던 거고요. 정두철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그랬었다면서 만취해서 사람 때려서 숨지게 했다고. 송민아를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만든 김성희가 아무 기억 없다는 박준태에게 했던 말입니다. 당연히 그 말은 박준태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들려주었던 말일 텐데요. 주정뱅이에 걸핏하면 수감 생활을 하는 정두철과 살았던 박준태는 늘 생각했겠죠. 엄마가 내 옆에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도윤이와 친해진 박준태는 도윤이가 자신처럼 엄마를 잃게 되고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던 건데요. 더구나 송민아를 해쳤다는 죄책감을 심하게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 그 대가를 치르고 싶은 마음도 내재돼 있었을 것 같네요. 박준태가 도윤이에게 가진 마음은 이수연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닌 심적 배경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의 상황은 도윤이 같았고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는 이수연처럼 살았던 박준태입니다. 주정뱅이에 막말을 일삼는 난폭한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삶을 선택할 자식은 없겠죠. 학생 신분에 그런 삶을 감당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박준태는 너무도 잘 아는데요. 그래서 박준태는 집에서는 나오더라도 학교는 꼭 다니게 하려고 이수연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자신 역시 그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만이 이수연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학교를 찾아와 이수연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주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인데요. 경찰이 돌아간 후 털실키링을 열쇠고리에서 떼어 서랍에 넣는 박준태의 모습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렇게 된 줄 몰랐던 상황에 이수연을 찾으러 다니던 박준태는 가출 폐마아이들이 산다는 김성희 집을 가게 됐고 여러 번 그렇게 드나들다 서로 남녀관계로 발전이 된 것 같은데요. 김성희는 박준태에게 이수연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숨겼네요. 아주 큰 그림을 토대로 보면 마음이 여린 박준태 같은 사람이 김성희는 정말 필요했었죠. 최영민과도 관계도 지속되고 있었지만 늘 그 난폭함에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피해자인 척 굴었기 때문에 박준태는 도윤이를 생각해서라도 김성희를 더욱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 생각했겠네요. 결국 박준태와 도윤이 사이에 유대감이 형성되도록 만든 김성희의 승리였죠. 박준태가 도윤이 때문에 최영민 사건을 덮어쓰고 말았으니까요. 이수연이 김성희에게 당한 것도 마찬가지 원리인데요. 가출팸 아이들에게 유독 친절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 것도 유대감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이 위기에 처했다고 하자 은진이가 나서서 뭐라도 하겠다고 하는 행동 하나만 봐도 짐작이 가능한데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많지 않은 사람일수록 접근이 쉽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 가출팸에 있는 아이들은 김성희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이수연 역시 김성희와 그런 유대감이 형성되자 처음엔 자신의 가정사를 토로하고 위안받았을 텐데요. 이수연의 처지에는 걸맞지 않은 고급 핸드폰을 보고 어디서 났냐 등등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김성희 질문으로 아마도 이수연은 장하빈과 윤지수의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아줌마가 장하빈 걱정으로 서로 위치까지 공유하는 어플을 세팅해 놓았다고 그렇게 딸을 걱정하고 위하는 그 엄마가 부럽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자신은 가출해 자퇴까지 한 상태라 더 이상은 그 친구를 만날 수 없어 연락을 끊었지만 장하빈은 아직도 자신을 찾으려고 온갖 애를 쓴다며 자랑스레 말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미 그때는 김성희 머릿속에 돈줄이 보이기 시작했던 때였던 거죠. 김성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수연에게 윤지수를 만나라고 시켰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걱정시키지 말라고. 그냥 장하빈이 좀 이상한 성격이라서 무서워서 도망친 거라고. 그러니 찾지 말라고 말을 해버리는 게 그 사람들을 위하는 거다. 그렇게 이수연 심리를 조종한 건데요. 사실은 그렇게 밑밥을 깔아놓아야 윤지수는 불안감에 뭐든 할 테니 말이죠. 이미 김성희 머리에는 이수연을 없애고 장하빈 지수로 둔갑시켜 겁 많은 윤지수가 뭔가를 하도록 해서 돈을 뜯겠다는 그림이 그려졌던 건데요. 이렇게 꾸민 짓이 너무 악랄해서 김성희와 최영민이 공모해서 저지른 일이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김성희 혼자서 각본 쓰고 혼자서 연출을 한 것이죠. 결국 최영민은 공모자가 아니라 이수연이나 송민아처럼 등장인물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최영민은 마지막 날까지 이수연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했었죠. 네가 그 아줌마가 이수연 그렇게 만드는 거 봤다며? 근데 아니라던데? 지 자식이 그런 줄 알고 묻기만 했다던데? 송민아가 빡대가리라고 표현했듯이 최영민은 머리보단 주먹이 먼저 움직이는 무식한 스타일이라 생각으로 뭔가를 가려내는 것보단 난폭한 행동으로 위협해서 알아내는 방법을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최영민은 무연산 이수연 무덤 앞에서 장하빈을 만났을 때까지도 장하빈이 누군지 몰랐었네요. 장하빈이 집요하게 굴자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알아보고는 윤지수를 떠올려 딸이구나 했던 건데요. 그때는 최영민이 알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생각했었지만 아니었네요. 이수연을 윤지수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하빈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건데요.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김성희는 최영민 돈가방을 은신처에서 찾았다면서 경찰서로 가지고 왔죠. 말랑말랑한 구경장을 콕 집어 구경장한테 그 가방을 안겼는데요. 그때 거기에는 최영민의 핸드폰이 함께 있었습니다. 최영민 돈보따리를 제 손으로 가져다 바치는 건 자신이 다시 최영민 은신처를 찾은 것에 대한 의심을 풀려는 행동이죠. 하필 거기서 정두철 습격을 받았고 미행하던 경찰이 덮치게 됐으니 왜 그 밤에 그곳을 찾아갔는지에 대한 답을 돈을 찾은 것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뭔가 경찰이 할 일을 도와준 것처럼 의심을 지우게 만든 건데요. 하지만 최영민의 핸드폰은 상황이 다르죠. 자신의 혐의나 의심을 풀기 위한 게 아니라 장하빈에게 혐의를 씌우기 위한 공작입니다. 작가의 치밀한 설계가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장하빈은 5월 11일 저녁 7시 59분 모텔에서 나와 대화산으로 갔습니다. 낮 시간에 무연산에서 송민아한테 핸드폰을 되돌려 주었지만 거기엔 위치 추적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송민아 움직임이 많아지자 따라 나섰던 건데요. 숨이 끊어진 채 정두철이 운전하는 렌트카로 대화산으로 갔다는 건 미리 알 수 없었죠. 대화산에 가서야 송민아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정두철은 끝까지 따라가 장하빈을 차로 치워버렸던 것이고요. 그때 거기서 장하빈은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엄마 윤지수의 핸드폰을 쓰고 있었던 것인데요. 김성희가 가져온 최영민 핸드폰 문자 내용을 보고 경찰은 화들짝 놀라서 장하빈을 이수연 사건 범죄자로 지목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상황이죠. 참 이상하네요. 어떻게 경찰의 눈에는 2023년 6월 1년이나 지난 문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걸까요? 최근에 주고받았던 2024년 5월 장하빈과 최영민이 대화산에서 돈가방을 주고받는 과정까지의 대화가 사실 더 이상한 게 많았는데요. 장하빈은 최영민을 유인하기 위해 지하철 물품보관소에서 찾아온 송민아 돈가방을 촬영해 사진부터 문자로 보냈습니다. 당연히 최영민이 윤지수에게 이수연 사내 묻는 거 봤다고 돈 내놓으라고 위협 문자를 보냈던 바로 그 번호인데요. 만나기로 했다가 경찰이 따라붙었다면서 약속을 미루는 상황도 모두 문자로 오갔던 거죠. 무연산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빡대가리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돈줄인 아줌마 핸드폰으로 누군가가 문자를 보내와서 만나자고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덜컥 만나러 갔을까요? 더 이상한 건 김성희가 최영민 핸드폰이라고 내놓은 거기엔 2024년 장하빈과 나눈 문자는 없었네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최영민은 처음부터 윤지수의 핸드폰 번호를 몰랐습니다. 엄마 핸드폰에 최영민이라고 저장한 사람은 5월 11일 송민아를 만난 후 장하빈이 한 것이고요. 최영민은 윤지수와 직접 문자를 주고받을 필요도 없었고 번호를 알 필요도 없었던 거죠. 모든 건 김성희가 했으니까요. 윤지수에게 문자를 보내고 영상을 보내 위협을 한 것도 김성희가 한 것입니다. 돈만 제대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최영민과 연결해줄 이유도 없었고요. 윤지수와 소통한 사람은 김성희였고 김성희의 또 다른 핸드폰이었기 때문에 최영민은 장하빈이 연락을 했을 때도 누군지 전혀 몰랐던 게 맞는데요. 윤지수 연락을 받은 김성희가 돈 가져오라고 최영민에게 전달하면 최영민은 송민아를 시켜 그것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송민아가 금고에 있는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을 때 반드시 돈 찾아오면 되지 않냐고 김성희에게 화를 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진짜 돈주인은 김성희였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9회까지의 방송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영민이 돈가방 이야기를 하면서 집을 팔고 자신과 다른 데로 가자며 서 있는 김성희의 배를 여러 번 유심히 살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김성희가 최영민을 조종하는 데 쓰인 도구는
바로 최영민 아이를 가졌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김성희는 최영민을 없앨 거라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도윤이를 이용해 박준태 마음을 조종하고 있었던 거고요. 우선 최영민이 자신을 완전히 믿도록 만들기 위해 아이를 가졌다는 말로 유대감을 강하게 했던 것이죠. 사실 그 유대감에 가장 크게 속은 사람은 도윤이겠네요. 도윤이는 물었죠. 자신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왜 기억이 없냐고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니까. 그래서 까먹는 거야. 용의주도하게도 김성희는 도윤이 해리성 기억장애가 있다는 식으로 이미 설정을 해놓았던 것인데요. 김성희에게 도윤이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라 어떤 짓을 저질러도 법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한동안은 더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런 도윤이 구경장하고도 유대감이 생겨버려서 김성희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게 되겠네요. 처음 구경장의 어눌한 말씨와 느린 행동, 그리고 생각이 많은 모습에 우리는 한편 답답함도 느꼈었죠. 그에 비해 이경장은 새로운 자료를 빨리빨리 입수하고 판단력도 빨라서 대응 능력도 돋보였는데요. 이경장은 처음 면접 때부터 장태수를 존경한다고 했죠. 장태수와 일하게 돼서 영광이라고요. 하지만 결국 부끄럽지 않냐고 대드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장태수처럼 생각하고 장태수처럼 판단해서 생긴 오류라고 보이는데요. 구경장은 사람은 사람으로 우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희가 의심스럽지 않아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엄마라서 믿어준 것이죠. 그리고 자신 속에서 생긴 의심을 제발 아니길 바라는 그런 심정이었던 건데요. 이경장은 도윤이가 남의 집 우유 훔쳐먹는다고 혼냈지만 구경장은 도윤에게 빵과 간식을 한 보따리 사다 주었죠. 구경장은 빵을 훔치는 그 행위를 판단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마음자리를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데요. 그래서 결국 도윤이는 김성희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물꼬를 틀고 말았던 거죠. 김성희 입장에서 보면 진짜 친밀한 배신자는 바로 도윤이가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사실 이 드라마의 배신자는 한둘이 아니죠. 도윤에게 김성희도 역시 친밀한 배신자입니다. 친엄마도 아닌 상황인데다 도윤의 아버지를 해치고 집까지 가져갔으니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죠. 그리고 정두철과 박준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두철이 송민아를 대화산으로 데려가 한 짓은 극악무도한 짓이지만 아마도 정두철은 자신이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못해준 게 너무도 미안해서 실수로 그런 일을 저지른 아들 박준태를 보호해주고 싶었던 것 같네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큰 맥락은 윤지수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정두철은 송민아를 정말 박준태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이 치르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완벽했던 대본에 완벽한 배우들의 연기가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장면에서 오류가 있었던 게 있어서 그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네요. 송민아의 동선은 드라마에서 매우 중요한 줄기였는데요. 송민아가 상서동 자동차 렌트 주차장에 도착한 건 5월 11일 저녁 7시 45분입니다. 그리고 대화산 졸음쉼터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땐 1시간 5분이 지난 8시 50분이었는데요. 송민아는 차를 렌트해서 김성희 집으로 갔는데 대화산 졸음쉼터에 송민아가 나타났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김성희 집에서 나올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황이었으니까요. 또 이상한 건 오 팀장이 대화산 졸음쉼터 CCTV를 보면서 상수동 주차장으로부터 15분 거리라면서 그러면 시간이 맞네 말을 합니다. 화면에는 5월 11일 8시 50분이라고 나와 있어. 15분 거리가 아니라 1시간 5분이 걸려 도착한 게 되는 거죠. 화면이 잘못된 것인지 작가의 트릭이라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대화산 졸음쉼터에 8시 50분에 도착했다면 그 이후 시간에 김성희 집을 갔다는 게 되는데 핸드폰 위치 추적 어플로 송민아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장하빈은 7시 59분에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송민아가 차를 타고 김성희 집으로 가던 상황이라 장하빈이 송민아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면 김성희 집 근처까지 갔을 거라는 짐작이 가능한데요.
그런 상황을 참고한다면 거기서 이미 박준태와 정두철을 보았어야 하는데 7시 59분 모텔서 나온 장하빈은 거의 12시가 돼서야 대화산에서 정두철 차에 치이게 됩니다. 중간에 대화산 장면이 10회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송민아를 미행하기 위해 나온 장하빈이 김성희 집 쪽으로 따라가지 않았던 시간대는 설명이 안 되네요. 장하빈은 김성희 집 근처에서 정두철을 본 게 아니라 대화산에서 봤다고 했죠. 그가 누군지는 핸드폰을 찾은 후에야 알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박준태가 송민아 처음 묻은 곳을 알았다는 것도 조금 의문이네요. 그날 밤 정두철과 함께 갔다면 송민아를 해치는 여러 상황에 개입을 했고 차도 함께 타고 있었어야 하죠. 당연히 차로 칠 때 장하빈이라는 걸 알아봤을 거고요. 송민아 묻힌 곳을 정두철이 나중에 알려줬다는 것도 뭔가 어색한데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10회의 의문들이 다 풀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좀 더 완벽한 걸 바란다면 김성희가 그런 짓을 연쇄적으로 벌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만일 돈 때문이라면 그렇게 집착하게 된 서사까지 재미있게 풀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가 과연 누굴까? 장하빈을 믿어주지 못한 장태수를 그렇게 지칭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었지만 이제와 누가 배신자인들 무슨 상관인가 싶네요. 무엇보다 의심으로 시작해 믿음으로 마음자리가 바뀐 장태수의 변화로 인해 마지막 회를 좀 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오늘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